안녕하세요. 라오스 한태가족 윤PD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오스 은퇴 이민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이민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그리고 현지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정보, 아울러 비용 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관적인 견해가 많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여유있게 설정하자. 은퇴 이민을 고려 중인 분들을 보면 퇴직금이나 연금, 그동안 모아놓은 목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겁니다. 초기 주택 구매나 임대, 차량 구매, 기타 생활 집기 구매 등의 부가적인 지출은 기본이 될 것이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예산의 규모는 다를 것입니다. 다만 예산은 여유있게 여러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부부의 기준으로 제가 생각한 초기 비용은 최소 4천만원입니다. 주택 임대비와 차량 구매비, 생활 집기, 가전, 가구 등 기타 여유금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은 임대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 구매를 하신다면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도 있는데, 다만 명의는 본인 명의가 아닌 법인이나 현지인 명의로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차량 구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월 생활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써보시면 기준이 잡힐 것 같습니다. 한국식 마인드는 버리고 긴 시간을 들여 직접 경험해 볼 것.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정답이 아니고 다른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얻는 정보와 실제 생활은 분명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 여행에서 얻은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이민을 생각하고 오셨다가는 여행과 현실의 차이에 실망할 수도 있고, 한국과 다른 문화 차이 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살면서 불편한 부분만 눈에 들어올 테고요. 최소 10년은 생각하고 이민을 오실 건데 한 달 정도는 직접 경험해 보셔야 이 생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머리는 한국인, 마음은 라오스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현지 조력자를 구하자. 이민 생활 중 곤란한 상황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애써 찾을 필요는 없지만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사귀게 되는 주변인들이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으며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일상에서 소소한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관계는 단칼에 거절해야겠지요.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세컨드 하우스에 도전하라. 물론 이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속 거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 여름에 폭염을 피해서 또는 겨울에만 와서 2~3개월씩 장기 체류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자산을 무조건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내 나라에 대한 향수가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몸이라도 아프면 의료 환경이 열악한 라오스에서 좋은 대안을 찾기가 힘듭니다.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에 터전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지요. 한국인은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일 이상 체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입국할 때 30일짜리 도착 비자를 받아서 오시면 매 30일마다 라오스 내 이민국에서 30불 정도의 비용을 내고 다시 30일간 체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1년짜리 체류 비자를 받거나
매 30일마다 태국이나 주변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비자론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비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현지 은행 계좌 개설은 체류 허가증과 워크퍼밋을 요구합니다. 둘 다 요구하는 곳이 있고 체류 허가증만으로 개설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다만 체류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1년짜리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는 미국 달러, 라오스 깁, 태국 바트까지 모두 다 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계좌를 만드셔서 자유롭게 입출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할부 구매를 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라오스 내에서 개인 명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현지인 명의로 할부를 하고 할부금을 현지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할부금을 횡령한다거나 추후에 대금 완납 시 명의자가 소유권을 요구하면 그냥 날려버린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68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의 80%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대체로 온화한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공권력이 강한 편이어서 주변국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112 신고 시스템과 같은 24시간 출동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아 사건 발생 시 그 신고 처리와 처리 기간이 한국에 비해 상당 기간 소요되는데 모든 사건 신고는 사건의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고자가 피해 내용을 직접 접수한 후에야 단계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누구나 꿈꾸는 은퇴 생활의 로망이지요. 매달 연금은 나오니 그걸로 대략 생활비는 될 것 같고 남는 시간을 소일거리 삼아 장사나 하면서 보내볼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크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소일거리입니다. 작게 투자해서 큰 힘 들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월 받는 연금 정도의 수익이 들어왔다면 이건 대박입니다. 다만 손실은 났지만 나는 이 은퇴 생활 유지에 타격이 전혀 없다. 아니면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지만 보람을 느꼈다. 내지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전 말리지 않겠습니다. 현지인 급여의 3배가 넘으니 크게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다만 현지인들의 급여와 비교하기엔 한국인은 고정비와 식습관의 차이가 있어서 참고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특히 한국보다 식재료비는 싼 반면 공산품이나 유류비 등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하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절약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요? 이제 결론을 내어보면 숙소와 이동수단, 체류 비자가 해결되었다면 합리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현지에서 한 달 이상 살아보면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순수 생활비 100만원으로 여유롭게 지낼지 아니면 빠듯하게 지낼지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라오스 은퇴 이민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주관적인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도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살면서 더 겪어보고 헤쳐나가야 할 과정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 추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